같은 동네니까 학교를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버스 이제 시간이 맞으면 만나는 거야. 그때 미처 모르고 지나쳤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 어린 봄날의 추억 같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80년 봄처럼 그렇게 스치는 듯했던 한 남학생은 이듬해 대학생이 된 은진 씨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윤성이가 커플이 된 거야. 야, 너 우리 과 아니냐? 뭐 이러다가 거듭된 우연으로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난 그 남학생의 이름은 이윤성이었습니다. 2학년이 된 후 동아리 회장을 맡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늘 웃는 모습이었다는 이윤성 씨. 그런데 수업이 한창이던 11월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걔 군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윤성 씨가 갑자기 군대에 갔다는 믿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는 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성이가 잘못됐다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 소문으로 떠도는 윤성이의 죽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 막막했다는 친구들. 군대 갔던 남학생들이 하나둘씩 휴가를 나오며 윤성 씨를 목격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월 3일 날 잡혀서 6일 날 100일 보충대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김승진 씨는 학교에서 종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신검문에 걸려서 거기서 광주 학살 원형 처단이라는 스티커 이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당시 금기시하던 내용의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끌려가게 됐다는 승진 씨. 경찰서에 연행된 지 불과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휴학과 입대 절차가 순식간에 이뤄지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신병교육대에는 같은 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윤성 씨였습니다. 11월 3일 종로에서 갑자기 연행돼 강제로 군대까지 끌려왔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두 사람. 그런데 훈련을 마쳐 서로 다른 부대에서 생활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윤성이가 수색 나가서 삐라를 주워가지고 건물대에 숨겨놨는데 내무검사 때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 보안대에서 조사받다가 죽었다. 근데 자살했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대남 심리전 용도로 북한에서 뿌리는 전단지 일명 삐라. 윤성 씨가 삐라를 몰래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205 보안부대라는 곳에 끌려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윤성 씨의 사망부터 수사 발표와 화장까지의 절차는 단 하루 만에 진행됐습니다. 유난히도 짧았던 봄이 지나고 한 청년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그렇게 조금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이 군대 끌려 자살을 했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윤성이, 야 너희는 누구? 군대 갔대. 근데 거기도 없대. 누가 없어졌어.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괴담 같은 소문들이 교정을 떠도는 사이 그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김병호 씨. 집에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나를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그래요. 당시 국회의원이던 그가 받았던 다급한 전화 한 통. 이름도 학교도 밝히지 않은 학생의 행동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6명이 강제로 군에 끌려가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한희철이, 고려대학교 김두왕이, 성균등간대학의 이윤성이라고 등등 해서 6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마침내 84년 3월 8일 한 종교단체의 발표로 설마 했던 괴이한 소문은 사실로 밝혀집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어서 이걸 내가 이번 국회에서 폭로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생 연수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사람이 그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강제징집이 돼서 그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발언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일식집에서 만난 사람의 정체는 뭔가요? 보안사에서 하면 못 올 것이 없었을 거예요. 전두환 직속이니까. 강제로 징집돼 군대에서 연수에 사망한 대학생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흔이 넘어 어렵게 찾아온 아이는 아버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네, 딸 다섯 낳고 마지막에 주신 건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들이. 60이 넘은 부모를 모시고 2대 독자이기 때문에 원래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끌려간 거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역 입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입대 6개월 후에 의가사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역하기 얼마 전에 사망하게 된 겁니까? 제대가 일주일 딱 남은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그거를. 근데 자살을 왜? 고작 일주일. 동생은 왜 그토록 바라던 제대를 기다리지 못한 걸까? 얘가 죽기 전에 4일 동안 그 보안부대 끌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은 상태 되니까 얘들이 이제 자살로 이정한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가족들. 지난 40여 년간 그 이유를 물었지만은 군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3년 4월 30일 월북 기도 혐의로 205 보안부대에서 나흘간 조사를 받은 뒤 5월 4일 새벽 6시경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 GOP에서 군복무를 하던 윤성 씨가 경기도 연천군에 있던 205 보안부대에 끌려오게 됐다는 월북 기도 혐의는 대체 뭘까? 보안사령부 예하 205 보안부대는 전 부대원이 30명 남짓한 소규모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곳 205 보안부대에서 윤성 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나도 충격을 먹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 40년이 지났지만 그걸 기억이 된다고. 다른 부대에서 온 낯선 병사를 잊을 수 없다는 장 씨. 낯선 병사 윤성 씨는 205 보안부대에 머무는 나흘간 대부분의 시간을 심사실이라는 단독 건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월북 기도라는 엄청난 혐의. 이곳에서 혹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던 걸까?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순찰 도중 심사실을 살피던 그때 헬령한 줄 알았지 처음에는. 일단 너 찾아봐라 이런. 분명 심사실에서 자고 있어야 할 윤성 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윤성 씨를 애타게 찾고 있던 그 순간 수색견이 갑자기 심사실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개가 냄새를 맡는다고. 발을 갖다 치니까 흔들리는 거야. 테니스 심판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사람은 바로 윤성 씨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시신을 서둘러 바닥에 내려놓은 시각은 새벽 3시 30분경. 가족의 의심대로 보안부대 조사 도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인을 누군가 자살로 위장한 걸까? 심사실에 있던 게 누구죠? 씨가 대본 계장이지. 생지도 대박 같은데. 군인이고 싶어. 심사실 조사는 주로 간첩을 잡는 부사관인 대공계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우린 군에서 퇴직한 그를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공개장 하실 때 사망한 이윤성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뭐 아름다운 일 같으면 가슴 속에 담아있지만은 내가 이제 죽을 때는 그거는 못 해야 해. 그거는 어렴풋이 나 생각이 나도 그런 깊은 내용, 그 깊은 관계 이랬잖아. 이런 거 이윤성 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듯 보이는 대공계장. 조사할 때 가혹행위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어디 고문을 하기나 말이야. 또 팰게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어떻게 있을 수도 없고. 자격지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불행을 받지 않겠나 이런 사고관실 가져가지고 자살했지 뭐. 타살 가능성 역시 전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실제 윤성 씨 사망 사건 보고서에는 자살의 원인이 편협한 사고와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보고서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아버지가 용돈을 잘 안 줘서 신문 배달을 했다. 그래서 숨까지
당시 윤성 씨의 가족은 압구정동 100평대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가정 형편도 유복한 편이었기에 군의 조사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윤성 씨의 사망 사건 보고서에서 또 하나의 수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발견 시각을 새벽 6시 10분으로 조치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던 최초 목격자, 어떻게 된 걸까? 당시 사망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헌병대장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 내가 함부로 어디 방송에 떠들고 할 사항도 아니니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성 씨 죽음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는 헌병대장. 그리고 현재는 고인이 된 윤성 씨의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아들의 억울한 그 죽음을 규명해 보겠다라고 권정달 씨한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 윤성 씨 아버지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권정달 씨가 영감 참 사정은 딱하게 됐소만 내가 알아보니 그거를 밝히려면 청와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청와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면 왜 청와대와 싸워야 한다는 걸까? 대체 무엇이 국가적인 문제라는 걸까? 205 보안부대 대공 계장에게 당시 윤성 씨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윤성이 삐라를 보관하고 있었다. 월북 기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다. 월북 기도 혐의로. 그러면 이윤성 씨를 보안부대로 왜 데려오신 거예요? 녹화 사업이요? 보안사령관 전두환.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이 고대하던 서울의 봄을 얼어붙게 만든 신군부의 장본인. 1980년 5월 18일 광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총칼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해 9월 1일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이 됩니다. 정보와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와중에 5.18 광주의 비극을 먼저 눈치챈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공산주의의 붉은 사상에 물든 좌경 세력으로 불렸습니다. 군사정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사회 세력이 학원이고 학생들이었죠. 학생운동을 못하게 하려면은 사회와 단절시키는 건데 그게 교도소와 군대거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군부의 녹화 사업 작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윤성 씨 역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강제 징집이 된 겁니다. 이처럼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돼 강제로 입영 조치된 이들은 특수학적 변동자로 불렸습니다. 대학생들의 정신을 개조한다는 보안사령부 녹화 사업의 실체는 뭘까? 우린 취재 도중 보안사령부와 205 보안부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령부에서 부여한 직책은 심사장교였죠. 성낙희 씨는 오직 녹화 사업을 위해 선출된 보안사령부의 심사장교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전역간 석 씨는 장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보관한 낡은 책자 하나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녹화 담당관 교육용, 특수학전자 심사 순화 활용. 바로 보안사령부에서 심사장교들을 가르치기 위해 녹화 사업 내용을 정리한 심사장교 교육 교재였습니다. 먼저 녹화 사업으로 불려간 학생들은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백지와 볼펜만 주어진 채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학교 때 활동도 좀 작성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작성하게 하죠.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도록. A, B, C급으로 나눠가지고 주동자급 A급이라는 B급이나 C급 뭐 이런 단순 가담자들. 윤성 씨는 동아리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A 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화 교육은 전두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군부는 대학생들의 의식 개조를 노렸던 겁니다. 녹화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활용, 심사장교 교육 문건에 적힌 신임도를 측정하기 위한 임무 수행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강제 징집됐던 생존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녹화 사업으로 입대했다가 군에서 사망한 고려대생 김도왕 씨 친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문의 후유증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의 감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칠성판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고문을 많이 당했고요. 거기에 물 들어가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 물을 내가 빼줄게. 또 다른 녹화 사업의 피해자인 김용신 씨가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끌려간 곳은 대공분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최소 간첩이 오는 데다. 살아나갈 생각을 일단 접어라. 이게 치료실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겨요. 빨개를 벗겨요. 5시간 동안 10명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막 박달나무로 저를 패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거기에 죽어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질문도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시작된 구타. 생사를 오가던 일주일간의 가혹행위는 오직 이 질문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학생운동했던 애가 누구냐. 이제 이거 작성해라. 그렇게 틀리면 죽는다. 서울 충무로의 대공분실에서 마지막 단계인 활용으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공작해라. 바로 프락치 공작이었습니다. 녹화 사업은 결국 강제 징집된 대학생들을 대학가의 프락치 요원을 활용하려 했던 신군부의 비밀 작전이었던 겁니다. 저희 녹화 사업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 보니까 서로 밀고 했냐 안 했냐인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밀고 하게 돼 있어요. 부를 수밖에 없어. 맞다 보면 내가 누구든지 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 걸려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김용신 씨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 이게 있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군 기록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록 어디에도 자신이 보안사 대공분실에 끌려가 일주일간 신문을 받은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윤성 씨 역시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205 보안부대가 아닌 다른 대공분실에 불려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A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고려한다면 윤성 씨가 프락치 공작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1983년 7월의 어느 날, 또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도 명쾌하고 해서 굉장히 밝은 친구인데 한양대에 이제 4년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는 이제 그런 정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나. 탈춤 동아리 친구인 영현 씨는 똑똑하고 정의감이 남다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현 씨가 강제 징집되고 얼마 후 경찰 조사를 받던 친구 정길 씨는 뜻밖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이제 그동안 뭐 했는데 이제 다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녹음 테이프를 딱 틀어주더라고요. 저는 순간 영현이가 뭐 진술을 했네. 그 목소리는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현 씨를 신문한 보안부대 기록에서 그가 활용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1살 청년을 활용했다고 적혀있는 보안사 문건에는 영현 씨와 가장 가깝던 친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영현 씨는 뒤늦게 감옥에 간 친구 정길 씨의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군대 있을 때는 몰랐다가 휴가 나와서 제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자살을.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21살 청년은 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녹화 사업으로 연쇄 사망한 대학생들의 자료는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고문을 견디는 것보다는 자기 입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를 배신하느냐, 죽음에 몰리느냐, 극단의 선택 앞에 놓인 청년들은 끝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걸까? 윤성 씨 역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건 아닐까? 국가가 평범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다시 민주화를 꿈꾸던 평범한 21대 대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프락치 공작이라는 폭력을 자행한 녹화 사업, 그 뒤엔 국민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바라봤던 신군부와 보안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경 경남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을 목격하셨거나 당시 구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년 경기도 광주시 역동과 경안시장 인근에 거주하셨던 분들, 그리고 1982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 인근 성벽보수 공사나 안전펜스 설치 공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0년 11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소재 금호다방으로 보험 관계인을 만나러 간 후 사라진 박이순 씨의 실종에 대해 잘 아시거나 당시 금호생명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박이순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